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2번입니다. 눌렀어요. 네.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성장이 함께하는 국어 시간 다 같이 시작해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은 단어 배우고 있는데 어떤 단어 배우고 있는지 큰 소리로 말해 볼까요? 맞아요. 설명, 방법, 파악하며 읽기라는 단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설명문이라는 게 어떤 종류의 글인지 알아봤고, 그리고 직접 설명문까지 읽어봤었죠.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이어가면서 선생님이 짧은 설명문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양서류라는 말 우리 들어봤나요? 맞아요. 동물 중에 양서류라는 종류가 있었어요. 우리 아까 쉬는 시간에 국어 반장이 나눠준 학습지 다 받아놨나요? 모두 다 잘 받은 것 같네요. 학습지 앞면에 자료 1이라는 글이 제시되어 있을 거예요. 모두 다 찾았나요? 네. 그 자료 1에 나와 있는 두 편의 글은 둘 다 양서류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글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조금 짧아 보이고, 그렇죠. 다른 하나는 조금 길어 보이네요. 먼저 이 자료 1을 읽어보면서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글을 다 잘 읽었네요. 먼저 자료 1의 가에서는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양서류가 뭔지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네요. 철수가 잘 대답해 주었어요. 그렇게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을 정의라는 설명 방식이라고 얘기해요. 혹시 가에 다른 설명 방식이 더 쓰였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해준 것처럼 가에는 다른 설명 방식이 더 쓰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나글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영희가 말해준 것처럼 똑같이 양서류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정의라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죠. 정의 말고 나에는 또 어떤 설명 방식이 쓰였을까요? 지수가 말해준 것처럼 양서류가 어디서 먹이를 구할 수 있는지 연못, 강, 땅 이렇게 열거를 해주고 있어요 라고 해주었네요. 글을 정말 꼼꼼하게 읽은 것 같아요. 그렇게 열거하는 방식을 나열의 설명 방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혹시 또 다른 설명 방식이 쓰여 있을까요? 네, 지혜가 말해준 것처럼 양서류의 종류를 예를 들어주고 있죠. 그렇게 예를 들어주는 설명 방식을 우리는 예시라고 해요. 이런 것처럼 지금 가와 나는 똑같이 양서류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양서류를 모르는 친구한테, 모르는 동생한테 이 자료 1을 보여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가와 나 중에 어떤 글을 더 보여주고 싶은가요? 지금 여러분이 아주 한 목소리가 돼서 얘기해 주었어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도 나를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양서류를 이해하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설명 방법을 다양하고 정확하게 사용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글을 쉽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양서류에 대한 예시를 바탕으로 오늘 배울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 목표를 적으면 학습지에 적힌 목표를 크게 따라서 읽어주세요. 첫 번째, 글에 사용된 다양한 설명 방법을 어떻게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다. 두 번째, 글에 사용된 설명 방법의 효과와 적절성을 판단하면서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활동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계속 설명 방법 얘기했는데 우리 정작 설명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배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다양한 설명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떤 설명 방법이 있는지 다양하게 배워봤어요. 모두 잘 이해가 되었나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학습지 자료 1의 아래쪽을 보도록 할까요? 거기에 자료 2라고 되어 있고 어떤 제목이 붙어 있죠? 맞아요. 조용한 살인마 미세먼지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가나 다라 4개의 문단이 있네요. 우리가 이제 설명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았으니 그걸 직접 글을 읽으면서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서 파악해 볼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설명 방법을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파악해 보면 더 좋겠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20분의 시간을 줄게요. 여러분이 20분 동안 이 자료 2를 읽으면서 어떤 설명 방법을 쓰였는지를 판단해 볼게요. 그리고 그게 어떤 효과를 우리에게 주는지까지도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 방법을 지금 막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자료 2 중에서 가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료 2의 가를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료 2의 가를 선생님이 조금씩 읽어보면 먼저 미세먼지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라고 개념을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그 개념을 설명하고 나서 그게 어떤 먼지인지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 불뚝, 황사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주고 있네요. 그렇게 예시를 들고 나서 이번에는 초미세먼지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런 말이 나오고 나서 또 초미세먼지는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다. 이런 식으로 역시 그 용어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에 이 자료 2의 가에는 어떤 설명 방식이 쓰였다? 개념을 설명해 주는 정의의 설명 방식, 그리고 구체적으로 미세먼지가 어떤 먼지인지 어디서 발생하는지 예를 들어줬으니까 예시의 설명 방식이 쓰인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나, 다, 라를 여러분이 어떻게 읽어야 할지 조금 감이 오나요? 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활동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여기 지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손을 들어 주었나요? 다 문단에서 분석의 방법이 쓰였는지 분류의 방법이 쓰였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선생님이 아까 분석과 분류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얘기했던 거 기억하나요? 분류는 작은 것들을 큰 범주로 모으는 설명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분석은 어떤 하나의 요소를, 하나의 대상을 구성 요소로 쪼갠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시계를 생각해 보라고 했죠. 시계의 다양한 종류가 바로 시계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고 있으니까 분류가 되겠죠. 그런데 시계를 쪼개면은 시침, 분침 등등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떤 방식이라고 했죠? 맞아요. 선생님이 아까 설명해 줬듯이 분석이라고 잘 기억해 주고 있네요. 선생님의 설명을 다시 들으니까 어떤 방식을 쓰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네, 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활동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시간 안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지금 활동 시간이 모두 다 끝났어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자료 2의 나에서 어떤 설명 방법을 쓰였는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뒤에 민용이가 손을 들어주었네요. 민용이는 먼저 황사 스무고의 공통점을 얘기하니까 비교의 방식이 쓰였다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민용아, 그러면
혹시 비교 말고 또 다른 방식이 쓰였을까? 아, 민용이가 그것까지는 잘 찾지 못한 것 같아요. 혹시 민용이를 도와서 발표해 줄 다른 친구 또 있을까요? 아, 저기 영철이가 손을 들어주었네요.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점을 얘기하는 대조의 방식도 쓰였어요. 그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민용이와 영철이가 서로 힘을 합쳐서 나의 어떤 설명 방법이 쓰였는지 잘 파악해 주었어요. 다음으로 다 부분에서 설명 방법을 파악해 볼까요? 편지가 얘기해 주었네요. 편지는 미세먼지의 성분이 무엇인지 쪼개서 알아보고 있으니까 분석의 방법이 쓰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분석이 다른 설명 방법하고 헷갈리기 쉬운데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라의 설명 방법을 파악해 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여기 현석이가 라에서는 뭔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었네요. 그런데 그 이름을 생각나지 않는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설명해주는 방식을 뭐라고 했었죠? 다른 친구들이 잘 대답해 주었어요. 인과의 설명 방식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료 위의 설명 방법들을 잘 파악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효과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가나다라에서 각 부분에 맞는 설명 방법을 잘 선택해서 사용한 것 같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알맞은, 대상에 알맞은 설명 방법을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머리를 모아볼까요? 지금 연지가 말해준 것처럼 맞아요. 대상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대상을 잘 이해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설명 방법을 잘 지킨 글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나중에 설명하는 글을 쓸 때도 활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어떤 글쓰기 능력도 늘어날 수 있다. 이거는 설명 방법에 대한 효과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대상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이번에 대상을 먼저 알아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까는 설명하는 글을 보고 설명 방법을 파악해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 대상을 먼저 주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설명 방법이 적절할까 하는 것들을 판단해 볼게요. 우리 학습지 자료 2 말고 그 뒷면에 자료 3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다 찾았나요? 네, 여러분들이 잘 찾은 것 같아요. 그 자료 3을 보면 가나다라고 해서 3가지의 설명 대상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가나다에 적혀 있는 상황을 보고 어떤 설명 방법이 적절할지를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모둠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활동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10분 정도의 시간을 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너무 짧은 것 같나요? 그러면 15분 동안 활동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모둠 활동으로 이 가나다에 어떤 설명 방법이 적절한지 얘기해 주도록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해 주세요. 네, 여러분, 활동 시간이 모두 다 끝났어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한 모둠이 있을까요?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료 3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발표해 볼게요. 1모둠에서 손을 번쩍하고 들어줬네요. 1모둠에서는
가를 보니까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 주었네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했나요? 맞아요. 다양한 기능들을 나열하면 좋겠죠. 일모듬이 가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알맞은 설명 방법을 알아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자료 3의 나 부분에서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기 오모둠에서 손을 들어주었네요. 오모둠에서는 축구와 야구 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 주었네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드러내는 설명 방법 어떤 거였죠? 맞아요. 오모둠이 잘 찾아줬듯이 비교와 대조의 설명 방법이 쓰인다고 할 수 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에서는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여기 4모둠에서 발표를 해준다고 하네요. 카메라의 구조에 대해서 파악하니까 카메라를 잘게 쪼개는 거니까 구분의 방법이 쓰인 것 같아요. 해주셨어요. 부분 잘 찾아준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아까 구분, 분류, 분석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 4모둠의 발표에다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본 모둠이 더 있을까요? 여기 2모둠에서는 구분보다는 카메라의 요소를 파악하는 거니까 분석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었어요. 여기 지금 두 모둠이 서로 의견을 모아서 분석이 더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을 내주었어요. 지금 2모둠, 4모둠 모두 구분 분석 중에서 분석이 더 적합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이 이 자료 3을 꼼꼼하게 읽고 알맞은 설명 방법을 잘 찾아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만의 설명하는 글을 쓸 준비를 할 거예요. 선생님이 가나다라는 세 가지의 상황을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만의 설명하는 글을 쓰려면 여러분만의 설명하는 대상이 있어야겠죠. 지금부터는 모든 활동으로 설명문을 쓸 준비를 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할 것인지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설명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지까지 정해볼게요. 모든 활동으로 20분 동안 시작해볼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20분의 시간이 다 끝났는데 빠짐없이 다 잘 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의 활동 내용을 발표해 보도록 할까요? 여기 3모둠에서는 학교에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생겼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었네요. 그러면서 정의의 설명 방법이 적절할 것 같다고 해주었어요. 그리고 저기 5모둠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면서 인과의 설명 방법이 적절할 것 같다. 라고 해주었어요. 그리고 여기 1모둠에서는 멸종위기의 동물이 다양한 멸종위기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들이 조류, 포유류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분류의 방법을 써보겠다고 했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명 방법을 바탕으로 이 방법이 과연 적절한지 적절성을 평가해야 합니다.